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전표 입력 중에서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동 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하지만 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좀 복잡하게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여러 가지 입력해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동분개는 굳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홈택스의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내역을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가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올리고 난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불러왔던 것은 예전에 불러왔던 내역을 다시 불러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 메뉴는 앞에 봤던 사업용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겼죠.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눠 있어서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팁도 노란색은 가맹점 자동분개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기반으로, 연두색은 거래처 기반으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다면 여기는 가맹점 등록인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는 품목을 기반으로 했죠. 품목을 기반으로 해서 노란색이 표시됐던 거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에요. 기본 구조도 같아요. 위에 보시면 조건 검색 외에 신용카드 불러오기로 돼 있는데 이 앞에 있던 것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로 돼 있던 거고 전표 처리 같고 이제 가맹점 등록은 이제 여기에 새로 있는 거고 뭐 사업자 카드 보는 것도 새로 있는 거고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좀 그 가로 확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좁기 때문에 가로 확대를 통해서 더 넓혀가지고 화면을 좀 벗어나는데 옆에까지 전부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카드는 아무래도 좀 더 사항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 사업용 신용카드 불러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직접 이렇게 홈택스에 접근해가지고 홈택스에서 그 내역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엑셀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불러오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 기왕에 보니까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불러오는 것을 방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엑셀로 부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불러오기가 있는데 여기 불러오기 보시면 기간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항상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볼 수 있느냐? 그 내역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인데 언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기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그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4월에 바로 1일 날 되자마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4월 15일 이후에 1기 내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기는 법인이니까 그것도 법인이니까 3개월 단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2기 4, 5, 6월 달 내역을 7월, 15일 이후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우리 내역인데 우리 거 내역을 보는데 이렇게 시간을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열어줘야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은 신고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돼 있지만 개인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 볼 수가 있으니까 내역을 전방위 것은 7월 15일 이후, 하방위 것은 다음해 1월 15일 이후 이렇게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역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뒤에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 자금 있고 연동 데이터 있는데 연동 데이터 관리 중에서 원클릭 텍스 해가지고 원클릭 텍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사 스크래핑 회사를 설정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내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이랄지 그다음에 카드사별 내역을 직접 등록해가지고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스크래핑해 놓은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여기에 있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오는데
시간을 둬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에 내역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카드가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직접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직접 불러올 수 있게 카드 등록이 있죠. 아래에 보시면 카드 등록해서 불러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려면 이제 카드 사명과 카드 번호,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야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카드 매입 신용카드 내역을 신용카드 하단 보시면 매입 신용카드 내역 여기 뭐 제목에도 아래 매입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이 매입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서 스크래핑을 해올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위에 되니까 되는데 이거 아래에 있는 매입 신용카드 내역은 직접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카드사에서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국세청 사업용 카드는 국세청에서 그 내역을 열어줘야지 볼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매입 신용카드는 그리고 여기 연동 데이터에 있는 원클릭 텍스의 매입 신용카드는 뭐다? 직접 카드사에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통장 입력도 이 통장을 엑셀로 받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원클릭 텍스에서 방금 전에 스크래핑 회사 설정해서 보듯이 회사를 직접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여기 은행 계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가지고 은행 계좌에서 바로 내역을 불러올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통장거래 입력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원클릭 텍스 내용까지는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가 내역을 보기 위해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고 기초 사용자 교육을 위해서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지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적인 내역을 익히는데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하면은 지금 하반기 내역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사 그 2기 확정분, 그러니까 1기 확정분, 이게 아니라 1기 확정분 내역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이 내역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조회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은 이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로 가가지고 로그인해서 여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죠.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홈택스에 이 회사의 홈택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예요. 이걸 가지고 내역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걸 좀 끄고 지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달씩만 봅시다. 그냥 여기서 이미 올라와 있는 거 그냥 6월 달 거 하나만 한 달만 봅시다. 6월 달 것만 간단하게 볼 수 있게 6월 달 것만 해서 봅시다. 그래서 6월 달 것만 조회를 해서 아이고 방금 전에 취소시켰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창을 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류가 날 때는 잠깐 한번 다시 한번 껐다가 켜시면 돼요. 자, 돌리고 신용카드 불러오기에서 이렇게 6월달 것만 선택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서 한 달 것만 한번 봐봅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달 것만 불러오면은 이런 내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내역이 돼 있는데 물론 한 달 걸 불러왔는데 이렇게 월일이 전달께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결제일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사에 넘어간 날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5월 달에 일어났는데 5월 30일에 일어났는데 결제 내역이 6월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인지를 6월 달에 인지한 거죠. 그래서 입력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달을 넘겨서 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입력된 내역이 뒤에 보니까 일반 연표에 입력된 내역이 있으면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중에서 이것은 이미 전표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 않은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온 내역을 여기 있는 연두색은 거래처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이렇게 계정 과목 분계가 돼 있죠. 그리고 뭐 아래 이제 노란색은 없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그 가맹점으로 해가지고 가맹점으로 해서 계정 과목 분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런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돼 있는데 계정 과목 추천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은 뭐 소모품 비했을 때 계정 과목 추천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소모품비 4회가 돼 있었으니까 그걸로 지금 추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분계를 해서 전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맹점을 등록해 가지고 내역을 적용해서 이 가맹점, 예를 들어 이 회사의 가맹점을 등록하고 등록한 것을 일괄 적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게 만들어 놨죠. 자, 이 분계 설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분계를 바꿔서 지금 여기 전부 전체 나머지 것들은 여비서 교통비를 설정하도록 기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마찬가지로 가맹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도 등록할 수 있고, 전년도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불러와 가지고 한 해 것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내역까지 불러오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아래 마찬가지로 분계 설정 밑에도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분계를 설정해서 공제, 불공제 여부를 일괄 변경할 수 있게 해놨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제 안 되는 것들은 빼고 공제되는, 여기서 이제 전송할 때 공제되는 것은 메인 매치 전표로 가게 되고 불공제하는 것은 일반 전표로 가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제로 되는 것은 유형이 카가로 해가지고 메인 매치 전표로 가게 돼 있고, 불공제되는 것은 일반 전표로 입력되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불공제되는데 이 메인 매치 전표로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길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로 확대는 전체 내역을 볼 수 있게 지금 창을 넘어가 버렸죠. 이 가로 축소를 통해서 원래 창으로 되돌리면 이렇게 되고, 이 전체 내역을 보고 싶으면 가로 확대를 통해서 늘리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뭐 여기서 뭐 다른 바꿔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공제 여부도 불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간단하게 보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시고, 물론 이제 이렇게 엑셀로 해서 사업용 카드를 엑셀로 해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엑셀로 만들었는데 만든 내역을 이렇게 해서 불러와 가지고 전체 뭐 해서 확인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게 해놨죠. 여기도 지금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입력을 전부 다 회사를 해놓으면 기본 설정이 여비교통비를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 내역을 전부 다 바꿔놓으면은 다음번에 할 때는 그걸 보고 거래처 기반으로 해서 연두색으로 표시한다든지 가맹점 등록해서 등록을 통해서 거래처를 등록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시그마 기업 같으면 뭐 564 해가지고 시그마 기업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을 뭐 지급 수수료로 상대방은 뭐 미지급금으로 해서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일괄 적용시키면, 자 이렇게 뭐 방금 전에 설정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 어디 갔죠? 시그마 기획 같은 경우에 다음에 이 볼 수가 있겠죠. 시그마 기획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급 수수료로 바꾸게 되겠죠.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바뀌어졌죠. 마찬가지로 그 회사별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현금 영수증 자동 분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국세청 사업용 복지 신용카드와 같이 이 현금 영수증 자동 분계도 역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불러오기 역시도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불러오는 것처럼 눌러주시고, 그 구분해서 매출, 매입 불러주시고 구분해 주시고, 이제 한번 해볼까요? 매입으로 선택해서 해보시면 매입 눌러서 이것도 역시 뭐 여기 기별로 이렇게 예정, 뭐 확정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여러 달로 선택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한 달만 선택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이 국세청 현금 영수증은 매달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에 이 지난 기수에 있는 6월 달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월별로 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세무사랑 2 프로그램이 빠르네요. 자동으로 접속해가지고 내역을 스크래핑 해와요. 그래서 이 내역을
이런 식으로 스크래핑을 해오는 거죠. 이렇게 내역을 불러왔으면 여기 내역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내역이 다시 불러와져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역이 쭉 불러와지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공제, 불공제 여부는 미리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홈택스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에서 공제 불공제를 선택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간이과세자는 맵스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여기서 알아서 불공제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불공제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누적적으로 불공제로 선택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불공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제 여부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공제 여부를 아래 보시면은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제 수정해서 1번은 불공제고 2번은 공제니까 2번 누르시면 이렇게 공제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2번에서 공제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공제 불공제를 여기서 즉석에서 불러온 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홈택스에 가셔서 홈택스에 있는 내역을 직접 보시면서 현금 영수증에 있는 내역에서 공제와 불공제를 먼저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공제하고 불공제 내역이 많이 맞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 그러니까 미리 홈택스에서 공제 불공제를 바꾸신 다음에 불러오실 때 불러오셔가지고 하면 되겠죠. 또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공제는 불공제로 그리고 공제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다시 대신 불공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한지 그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거 역시도 있는 것 지금 개념 과목이 전부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 과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분계 설정 역시도 분계를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분계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일괄 분계 변경해서 상품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분계도 매출, 매입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일괄 변경은 일일이 이 계정 과목별로 구분하는 게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완전히 상품만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계정 과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를 보면서 하나씩 등록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다 분계가 됐으면 전표 처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표 내역이 있는지 본 다음에 그리고 전표 전송해 주시면 전표가 생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같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역이 전에 분계된 내역이 있으면 같이 불러와줘요. 근데 지금 제가 전혀 생뚱맞게 불러왔기 때문에 내역이 전에 분계된 내역이 없어서 이 나온 것처럼 노란색이나 연두색 거래거처가 없지만 전에 이미 분계된 내역이 있으면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바탕이 쳐지면서 분계가 되어진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용 자동분계는 회사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서 불러와지는 방식이고 위에 있는 국세청 전자세무계산서는 우리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 우리가 등록된 회사를 가지고 우리의 부서 아이디도 적어줘야 되고 우리의 세무대리인 아이디 패스워드 적어야 되고 우리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좀 더 이게 국세청 전자세무계산서가 좀 보안이 더 철저하죠.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가지에 비해서.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좀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국세청 전자세무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다 가는 반면에 여기 있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자동분계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내역이 가게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